사실 저는 한국 시장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고 저는 한국 시장을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시점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예. 한국 주식 중에서는 이제 반도체를 단연 1순위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미용기기라든지 예. 분야별로 1등하는 기업들 그런 주식들은 계속 뭐 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한국에서만 뭐 1등해서 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산업별로 보면은 아무래도 좋은 산업이 가 있다. 4차 산업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정의가 어려운데 저는 뭐 ICBM이라는 용어를 써요. 예. 대륙간 탄도미사일. 근데 4차 산업에 적용하면 IoT, 예. 클라우드, 예. 빅데이터, 예. 모바일. 이제 큰 그림에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잖아요. 예. 싸울 때 미국이 보호해주는 산업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전혀 보호를 못 받으면서 중국하고 경쟁하는 화학 산업이라든지 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보는 견지로는 제2의 섬유 산업이 될 것 같아요.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의 콘텐츠를 늘 성원해 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직장을 다니다 보면요, 여러분. 야, 이게 얼마 안 남았네. 그런 생각이 들 때 등줄기에, 그죠? 땀이 쭉 흐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평상시에 별로 안 친하던 상사가 방에 불러서 애가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본다든가 입사가 몇 년 차야? 뭐 이런 걸 물어보면 그날부터 머리가 찌끈찌끈 아픈, 예, 대부분 다 경험합니다마는 그런데 직장을 다니면서도 오히려 사장님이 이분이 다른 생각을 하면 어떡할지 이런 걱정을 하게 하는 분들도 아주 드물게는 있습니다. 이 금융권에는 그런 존재의 거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분입니다. 네, CEO보다 연봉을 항상 많이 받으시고 NH투자증권의 전설적인 PB시죠. 서재영 상무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한 2년 전에 이렇게 소개한 것 같은데 여직 똑같은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금융권은 예. 직장보다는 직업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영업하거나 뭐 자기 실적을 가지거나 자기 고객을 가지고 있으면은 예. 앞으로도 이제 뭐 70세까지라든지 뭐 75세까지 영업하는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금융권에 저는 넣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NH투자증권에서 최고령 PB시죠. 죄송합니다. 고령이라는 말씀을 드려서. 제가 원래 60인데 예.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분이 계세요? 예. 아, 그러시군요. 한두 분 있는데. 예. 근데 어쨌든 우리 서재영 상무님은 뭐 이른바 얘기하는 정년, 임피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 없으시잖아요. 원래 이제 한 20년 전부터 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직 직원이기 때문에 예. 사실 계속 다니냐 안 다니냐 그거는 본인이 이제 노력에 따라서 같이 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별명이 많으시더라고요. 연봉킹, 투자고수, 한국의 피터린치 뭐 별명이 많으신데 어떤 별명이 제일 적합하고 마음에 드시다고 생각하세요? 전에도 한 번 같은데 사실 그분들하고 제가 예. 비교가 되는 사람이 전혀 아니고요. 그렇긴 한데 스타일로 보면은 예. 저는 이제 피터 린치 스타일입니다. 전형적인. 예. 그분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전체 시장을 분석해서 시장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바텀업이고. 예. 주변에서 찾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성장주를 좋아하고. 예. 저도 뭐 사실 성장주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답이 있다 이게 제 철학인데 그분도 기업가 뭐 기술이나 이런 걸 회사 확인하는 거 그런 걸 되게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그런 투자 철학을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왔는데 투자 스타일이나 어떤 운영 철학이 거의 비슷해가지고 저는 이제 피터 린치를 너무 좋아하는 편입니다. 하기야 뭐 저도 90년대 이렇게 펀드 매니저 할 때 보면 그 바텀업 그래서 백화점 가가지고 뭐가 잘 팔리나 이런 거 보면서 예. 월가의 영웅 그 책도 보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오히려 워런 버핏보다도 펀드 매니저들한테는 이 피터 린치가 원래 더 존경의 대상이고 그랬죠. 원래 좀 바텀업이 예. 접근이 쉽고 논리가 좀 쉽잖아요. 변수도 좀 적고 네. 하나만 잘 분석하면 되고 좀 쉬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서상무님께서는 리서치를 하셨잖아요, 원래. 그리고 리서치 애널리스트 하시다가 PB를 하신단 말이에요. 예. 조금씩 다르죠? 상당히 틀리죠. 예. 뭐 갑에서 을로 가는 그런 보통 뭐 PB는 을이고 펀드 매니저나 이런 거는 갑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애널리스트는 약간 그 중간에 있는 것 같고. 예. 기업체 뭐 방문해도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들을 주로 만나주고 PB들을 잘 안 만나준단 말이에요. 기업체에서도.
약간 뭐 항상 고객을 모셔야 되니까 의뢰 입장에서 하니까 네. 약간 틀리다 봐야죠.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은 사실 펀드 매니저가 아주 직자적이잖아요. 그 자기 이름을 걸고 펀드를 운영하니까. 예. 그 고객들한테 뭘 이렇게 소개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아무래도 이제 뭐 제 일에 한 70~80%는 보통 뭐 PB는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제 시간에 한 70~80%는 그쪽에 저는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사실 그래야 이제 고객의 자산을 잘 해줘야 애널리스트는 조금 뭐 말 중간에 바꿀 수 있는데 펀드 매니저나 PB는 뭐 한번 투자했다가 손실 나면 끝이고 이제 손님이 떠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되돌릴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면 좀 신중해져야 되고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분석도 해야 되고 좀 더 리스크 체크해야 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최근 저희 방송에 출연하는 분들에게 제가 여쭤보면은 올라가고는 있는데 시장 참 어렵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단에서 나오는 경향성은 야, 너 아직도 한국 주식 하냐? 국장 탈출이다. 미장에 집중해라. 예.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런 얘기가 나올 때 보면 한국 시장이 거의 바닥이에요. 이게 뭐 2,800선 쭉 올라가면서 이제 전고점 얘기가 슬슬 나온단 말이에요. 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첫 번째 이제 저도 어렵습니다. 저는 미국 시장을 전혀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원래부터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부터 현장이 답이다. 네. 제가 미국 회사 뭐 가보기가 어렵습니다. 아, 안 본 건 안 하신다? 예, 그래서 이 아는 AI 것만, 시대에 꼭 가봐야 되나요? 뭐 그거는 아니지만 잘 아는 거. 네. 뭐 미국 시장 같으면 엔비디아 정도는 제가 AI에 관심이 많아서 알 수 있지만 나머지 주식들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기업의 채권이라든지 해외 기업의 뭐 주식 같은 거는 거의 추천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외국계도 근무를 오래 하셨잖아요. 뭐 그건 그거고. 야, 그래서 그러세요? 사실 저는 한국 시장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한국 시장을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시점에서는. 아니, 사랑하는 거하고 뭐 수익률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뭐 한국분이라서 한국 사랑해서 한국 주식 하시는 거. 그건 아니고 제 철학이 네. 뭐 현장에 답이 있다. 아는 것만 좀 투자하자. 뭐 그런 철학이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 중에서 성장주를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러고 보면 사실은 이제 저희가 잘 한국 주식도 테마라든지 성장에 따라서 되게 많이 움직일 거요. 특히 내수주와 수출주의 차이가 엄청 났을 거요. 그렇죠. 한국 주식은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가 답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냥 뭐 한 차원전에 8만 전자, 10만 전자 하다가 아직도 뭐 그렇게 머무르고 있으니까 시가총 1위가 5만 전자 하다가 그래도 예, 조금 오른 좀 거죠. 올라오긴 했지만 네. 다른 IT, 글로벌 IT라든지 네. 뭐 AI 관련주라든지 반도체 중에서는 성장 뭐 수익률은 거의 꼴찌 수준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꼭 코스피하고 닮았죠. 예, 그리고 보면. 코스피가 삼성전자에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못 가고 있다. 그런 면이 있고요. 그 내수주는 양극화 심화됐고요. 그래 보면 한국 주식이 생각보다 뭐 저는 앞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 환율도 좀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네. 어렵다기보다는 좀 하반기는 한국 주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 중에서도 뭐, 물론 바텀업 하시니까 어느 쪽이 좋아 보시죠? 이런 질문이 좀 어리석은 질문이긴 한데 어느 예. 쪽에 관심을 두고 보시는지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예. 한국 주식 중에서는 이제 반도체를 단연 1순위를 보고 있고요. 예. 반도체. 그다음에 뭐 미용기기라든지. 예. 나머지 이제 뭐 나중에 얘기했지만 분야별로 1등 하는 기업들, 기술력을 가지고 뭐 괜찮은 주식들. 그런 주식들은 계속 뭐 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그게 또 뭐 우리의 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기야 요즘 이런 논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전에는 2등주 추천 전략, 오히려 수익률이 2등을 사는 게 좋다. 예. 그런 얘기들 우리 많이 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 하면 큰일 난다. 1등이어야 된다, 무조건. 엔비디아만 보더라도 그렇고 뭐 다 그렇잖아요. 예, 예. 2등 주식은 예전에 1등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2등 포지셔닝이 아니고 영원히 1등과 2등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는 어떤 그런 시대를 살기 때문에 1등주 출전 전략이 가장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큰 그림에서 트렌드 같아요. 우리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갈 때 네. 애플이라는 회사가 나타나듯이 그전에 아마존이 있었고 지금 이제 AI 시대로 가면은 예. 먼저 진입하고 기술을 잘 확보한 회사가 예. 마켓에도 계속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도 더 좋아지니까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등 하는 애가 1등을 따라잡는 거는 더 힘든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예.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전자하고 TSMC하고 비교할 때 예. 점유율이 계속 삼성전자가 오히려 낮아진다는 거. TSMC 올라가면서 이익도 더 좋아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삼성전자가 워낙 우리 마음속에는 뭘 해도 1등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몇 년 전에 그 시스템 반도체 1등 한다라고 했을 때 철석까지 믿었거든요. 근데 격차가 더 벌어질 줄이야 진짜. 근데 전문가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건 저게 나중에 쉬운 게 좀 아닌데. 이야기하겠지만 예. 조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도. 그래요? 예. 현장에 가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예,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람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하기야 주가 수익률로만 따지면 반도체는 2등인 하이닉스가 훨씬 좋았는데 사실 그건 2등이라서 좋은 게 아니라 그것도 AI, HBM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것도 거기 1등이니까. 거기 1등이니까. 그래 됐다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예. 워낙 큰 자산을 가진 분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런 투자자들이 상무님께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뭡니까? 단연 1번은 이제 금리죠, 금리. 예. 우리 금리를 예측을 잘 못했죠. 음. 올 작년부터 뭐 금리가 좀 빠질 수 있다. 올 초에인데 근데 올해 초에 와서도 금리가 좀 뭐 하락세로 돌아섰다. 미국 금리가. 근데 뭐 아직까지도 좀 헷갈려. 지금 최근에 뭐 좀 하락세로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금리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금리 동향이. 두 번째는 제일 물어보는 게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물어본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지 하이닉스하고. 그다음 뭐 해외 주식을 많이 물어보지만 저는 뭐 사실 그거는 노코멘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심 사항이 금리와 그다음에 한국의 대장주, 미국의 대장주, 네.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전망은 거의 대부분이 틀렸어요. 연준에서 올해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뭐 많은 경우 7번, 뭐 8번 뭐 내릴 거다 이런 주장을 한 분들이 제가 보기에도 뭐 한 7, 8할 이상 된 것 같은데 지금껏 한 번도 안 내리고 있고 올해 많아야 한 번 내리든 아니면 동결이든 그럴 거라는 얘기잖아요. 예. 금리는 뭐 완전히 네. 예측이 다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은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고요. 예. 엔비디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떼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진짜 좋아하냐. 이런 시장의 어떤 본질, 성격이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을 낳느냐.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AI 시대로. 네. AI가 23년 초에 이제 챗 GPT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AI 시대 원년이 되고 예. 올해는 확산되는 시기다 보니까 네. 거기에 이제 다 동조해서 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좀 더 오버슈팅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네. 새로운 기술이 또 관심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좀 힘들죠 맞추기가. 금리도 뭐 그렇고 그렇군요. 다 예측은 저희도 뭐 금리 예측은 환율도 예측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사실 맞은 적도 한 번도 없고 예측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뭐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 그 자산 배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최종적인 투자 수익률의 요체가 그 자산 배분. 그러니까 주식이 좋을 때 주식을 많이 갖고 있고 주식이 안 좋을 때는 제로까지는 못 줄여도 주식을 좀 줄여놓고 뭐 부동산이다, 채권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 이 알로케이션을 어떻게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돈 있는 분들은 어디에 더 관심이 많이 있던가요?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뭐 케바케 우리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이렇게 얘기하기 좋은 말인데 어떤 분들은 뭐 미국 주식 많은 사람도 있어요. 네. 100% 예. 자산이 있으면. 어떤 분들은 뭐 국내 주식 많은 사람도 있고 보통 안정적인 사람은 채권만 하겠다. 네. 아니 채권화해서 조금 가면 뭐 공모주라든지 그런 거 하겠다. 사람의 스타일 따라가는 거지 이게 평균적으로 하기는 되게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는 좀 관심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요. 네. 큰 그래서 부동산 비중은 뭐 어떻게 하면 좀 줄일까 고민하는 게 정답 같고요. 채권 비중은 조금 늘리겠다. 아무래도 이제 좀 괜찮으니까. 이미 그래서 한국 뭐 기업들 우리 투자 채권들은 상당히 수익률이 좀 벌써 많이 내려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 비중도 많이 늘리겠다. 그런데 이제 한국 주식은 조금 뭐 비중이 좀 줄어드는 느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을.
근데 이제 상무님은 오히려 한국 주식을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제대로 된 종목을 사면 한국 주식의 수익률이 더 크다, 을 수 있다. 이렇게 고객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 뭐 장안에 제일 가는 핍인데 엉뚱한 얘기 하시네 이런 반응 안 나와요? 뭐 그렇지만 제 원칙을 고수해야 되고 네. 항상 나무 떡이 커 보인다고 쫓아가다 보면 항상 그게 네. 꼭대기 잡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뭐 한국 주식도 제가 볼 때는 네. 앞으로 경쟁력도 있고 네. 환율 올라가기 때문에 좀 하기야 한국 주식도 엉뚱한 주식들 3등 4등 주식 사가지고 나 한국 주식 사놓고 있는데 안 올라간다 그러는데 이 글로벌 넘버원 글로벌 1등 K기업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물론 이제 상무님 워낙 뭐 이 책 인쇄 받아서 뭐 이거 소득도 그럴 리드가 별로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책 홍보를 해달라고 오신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다가 야 1등 기업을 사는 거는 글로벌 투자하는 거랑 똑같겠다라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오늘 여쭤보려고. 참고로 죄송한데 중간에 예. 요 표에 놓겠지만 예. 제가 책을 쓰기 시작한 그때부터 예.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의 예. 평균 그냥 단순 평균 수익률이 한 책 빨간일까지 예. 5월 20일까지 하면 한 42% 정도 나왔어요. 이게 몇 종목이나 들어가 있죠? 한국에서 1등하는 회사는 한 50개 넘습니다. 분야별로. 그중에서 집중적으로 만나서 인터뷰하고 대화하고 그다음에 서로 해서 그렇게 이제 글도 쓰고 그렇군요. 한 기업이 27개 예. 나머지 6개는 1등 가능한 기업 예. 6개에서 총 33개 기업이 근데 33개 기업에 한 3, 4개월 정도의 퍼포먼스가 한 40몇 프로 나온다는 거죠? 네네. 단순 평균입니다. 그냥. 단순 평균. 네, 가중 평균 아니고요. 자, 어떻게 하시다가 글로벌 1등 하는 한국 기업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제가 한 21년도에 한국에 1등하는 경쟁력 있는 기업을 한번 찾아서 예. 어디 뭐 최고의 과정에 강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예. 그때 막 찾다 보니까 생각보다 한국에 1등하는 기업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예. 1등하는 기업이 어디 있느냐. 예. 정말 거짓말하고 5개 이상 얘기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몇 개만 얘기하다가 대충 끝나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근데 한국에 이렇게 많은 1등하는 기업이 있다. 그 자체도 엄청난 정보 같고요. 한국 미래를 보는 것 같고 꿈도 있는 것 같고 예. 이런 기업이 뭐 취업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고 투자도 이런 걸 하면은 정말 괜찮을 거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보니까 이게 주가가 막 한 15년, 20년 보면 한 100배 이렇게 오르는데 이게 되게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오른 게 생각보다 많았던 거죠. 그래서 1등한 기업을 해보겠다. 그래서 과거에 뭐 책이라든지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유튜브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게 없어요, 별로. 네. 그래서 이제 이걸 하면은 좀 시장에 좋은 정보도 주고 뭐 투자라든지 취업이라는 이런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좀 희망을 줄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좀 책을 좀 하게 된 거예요. 그러시군요. 그러고 보니까 한국 기업이 그 분야에서 세계 1등을 한다라는 건 메디인 코리아든 뭐 한국이 거기에 최대 주주고 이걸 떠나서 세계 수요처가 그 기업을 웰컴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예. 굳이 국적을 따져야 될 이유도 없네요.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수출 비중이 높거나 예. 기술력이 있거나 물론 이제 특정한 분야의 내수에 뭐 세계 없는 거라서 세계 1등 하는 게 있지만 네. 그 한두 개 빼면은 예. 정말로 뭐 국가라든지 이런 게 큰 의미가 없고 글로벌리 어떤 경쟁력을 가진 회사들이 1등 한다 이렇게. 그런 기업들의 특징은 뭡니까, 상무님? 세계 1등 하는 기업들의 특징 이렇게 직접 만나보시면. 특징은 뭐 제일 중요한 건 방금 얘기했다시피 수출 비중이 좀 상당히 높다. 대부분 회사들이. 한국에서만 뭐 1등해서 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산업별로 보면은 아무래도 좋은 산업에 가 있다. 뭐 반도체라든지 새로운 미용기기라든지 뭐 이런 몇 개 방위 산업이라든지 네. 전 세계적으로 좀 니치 마켓 같은데 반도체를 빼고 예. 잘 해고 아주 성장한 회사들이 있고요. 전통적으로 이제 뭐 산업별로는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뭐 조선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몇 개 있죠. 뭐 그런 거 빼면은 이제 산업적으로는 이제 신산업 아니면은 반도체 뭐 이런 쪽으로 특화돼 있다. 기술력적으로 보면은 정말 이 회사들은 오너가 정말 R&D 열심히 투자해서
기술이라든지 이런데 엄청나게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있었고요. 네. 마케팅이나 영업 측면에서도 이렇게 뭐 여러 개를 개발하거나 한 개를 가지고 잘 성공하는 그런 사례도 많고 그래서 기술력이 좀 아주 괜찮다. 뭐 그런 게 하나의 특징 같고요. 네 번째는 이제 새로운 산업에서 아무래도 이제 뭐 AI 같은데 이런 쪽에 새로운 산업에서는 새로운 분야 진출하면 1등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기업이 한 서너 개 있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1등하는 기업들의 경영진은 좀 다른가요? 뭐 창업자나 만나보셨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전통적인 네. 우리 큰 기업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뭐다음 뭐 현대중공업, HD현대, 그다음에 뭐 우리가 뭐 고려아연, 뭐 이런 큰 기업들은 사실 오너들의 어떤 그걸 제가 체크하기 좀 힘들었고요. 네. 그 밑에 있는 이제 중견 기업이라 봐야 되죠. 그런 사람들은 오너들이 정말로 기술에 대한 거나 철학이나 이런 게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뭐 배부르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안정적이고 안정적인 걸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소 공격적인 거나 기술에 대한 집념 이런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하기야 뭐 기술도 기술이고 또 서비스도 서비스고 또 어떻게 보면 조직의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남다른 회사들이 있겠죠. 예, 예. 그래야 아마 명실상부한 세계 1등 회사가 될 것 같은데 1등을 하기는커녕 지금 그 또 어떤 특정 섹터는 해외로부터 막 공격을 받아가지고 예, 예. 뭐 알리테무 요즘 뭐 유튜브다 뭐 SNS 같은 거 틀면 뭐 그죠? 예, 예. 막 갤럭시 뭐 500원 1,000원에 준다고 막 하고 막 좀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죠? 드론을 준다 그러고 막 엄청난 공격이 들어와요. 그런 데들은 막 지금 힘들죠. 이제 큰 그림에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잖아요. 예. 싸울 때 미국이 보호해주는 산업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뭐 이런 데는 상당히 괜찮을 수 있고요. 예. 전혀 보호를 못 받으면서 중국하고 경쟁하는 화학 산업이라든지 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보는 견지로는 제2의 섬유 산업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반도체, 자동차, 화학 이렇게 수출 비중으로 보면 그랬는데 지금 뭐 주식이나 이런 걸 보면 엄청 빠졌거든요. 문 닫는다는 데들도 있잖아요. 많이 닫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경쟁력이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화학 같은 경우. 뭐 롯데, LG 화학 그다음에 뭐 전부 다 마찬가지고요. 여기 잠깐 보면 뭐 화학이 있지만 롯데 케미칼 같은 한 2, 3조 이익 나다가 작년에 적자 1분기만 한 1,350억 적자 났거든요. LG 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공장 지었는데 그 가동을 거의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지금 뭐 중국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뭐 롯데 케미칼 주가도 마찬가지고 효성화학도 마찬가지고 SKC도 마찬가지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거예요. 화학은 실제로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그래서 화학 어렵고 화장품도 뭐 좀 그렇고 철강 같은 것도 뭐 많이 사실은 그래도 이익이 나지만 좀 경쟁력을 살짝 잃어가고 있고 대신에 1등하는 산업군에 있는 데는 더 좀 커져갈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 사양 산업에서 챔피언을 고른다는 거는 참 힘든 일이죠. 예, 과거에는 정말 좋은 산업이었지만 예. 70년 만에 작년에 처음 적자 나면서 올해부터 계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화학 같은 것도. 저것도 큰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화학 산업이 다른 거에 비해서 이렇게 노동 집약적이지는 않은데 엄청난 장치 산업이잖아요. 예, 예. 저걸 누구 떼다가 어디다 팔 수도 없는 거고 말이죠. 예, 예. 가동률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저것도 지역사회에 참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던데. 뭐 코롱도 김천에 이제 저 필름 공장 올해 문 닫았고요. 예. 아시겠지만 그래서 코롱 인더스트리 예. 큰 그림 보면 이제 두 가지 같아요. 기술력에서도 중국하고 경쟁하면서 중국이 뒤지는 데다가 예. 규모의 경제에서 중국이 뒤지니까 원가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의외로 또 중국을 막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IRA다 그런 회사들을 미국에서 좀 막아주잖아요. 미국이 못 들어게 하고. 네. 뭐 2차 전지에 뭐 전해액이다 뭐 이런 몇 개는 이제 분리막이다 이런 이런 거는 좀 약간 이제 미국이 오히려 조금 보호를 해주는 거죠 지금. 네. 특히 이제 뭐 방위산업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러시아나 중국하고 경쟁을 하지 않잖아요. 완전 반대의 개념이죠. 그런 산업은 오히려 이제 좀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서 해보려고 하는데. 예. 지금 뭐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시장지를 갖고 있었던 회사인데 최근 들어 걱정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하이닉스도 걱정되는 바가 없진 않으나 HBM이라는 거를 진짜 구사일생으로 하나 잡아가지고 근데 그거 특수가 끝나면 하이닉스가 그렇다고 진짜 1등으로 우뚝 쓸 거냐. 그래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는 관점도 굉장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잠깐 표를 보면요. 예. 이제 뭐 반도 시장에서 1번, 2번, 3번이 있는데요. 1번 메모리 시장이죠. 여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3개가 있는데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1번만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예. 그다음 칩 설계하는데 엔비디아, 퀄컴, 브로드컴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옛날에는 인텔, AMD 이런 게 있었는데 엔비디아 1위를 올랐죠. 여기 삼성전자가 AP, 네. 우리 엑시노스 칩을 많이 개발하고 있죠. 같이 하고 있고 3번도 많이 있고요. 삼성전자는 1, 2, 3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요 1, 2, 3을 동시에 하고 있는 회사가 유일하게 하나 더 있습니다. 예. 2번, 3번 하고 있는 인텔이라고. 인텔이 저 칩 설계도 하면서 파운드리 합니다. 그러니까 인텔이 지금 사실 10년간 주가 거의 안 올랐잖아요. 네. 세 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하이닉스의 이제 메모리 시장에서 좀 밀리는 것 같고요. 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퀄컴의 칩을 S22부터 조금 뭐 지오에서 문제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퀄컴하고 경쟁하다 보니 퀄컴이 TSMC로 간 거죠. 그렇죠. 지금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요거는 좀 내부적으로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도 뭐 24에서도 좀 그런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아마 요거는 분리해서 뭐 매각하든지 뭐 별도 회사를 설립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좀 더 심각한 것 같죠. 파운드리. 그래서 한 개만 더 얘기해 보면요. 19년도에 이걸 발표했더라고요. 글로벌 1위 달성하겠다. 예. 그때 한 18% 정도 제 기억에. 저 점유율이. 예. 근데 지금 보면 요 작년 4분기에 11% 줄었잖아요. 아하. 11.3%인데 올해 1분기는 11.0% 줄었더라고요. 되게 심각한 거죠.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개인적으로요. 이 애플이 사실은 2013년도까지 삼성전자가 독점했어요. 13에서 16년까지는 삼성전자와 TSMC가 같이 생산해 줬어요. 네. 애플 칩을. 네. 근데 16년부터는 완전히 이제 TSMC에서 100% 생산하고 있고요. 퀄컴도 마찬가지 넘어갔고요. 엔비디아에 우리 아시겠지만 H100 지금 하이닉스가 100% 생산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제 엔비디아 걸 삼성전자 생산한다고 그러는데 엔비디아도 약간 뭐 지금 챗 GPT 한다고 삼성전자 그러니까 약간 경쟁사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제 이게 TSMC는 아시겠지만 이 패키징 마지막 패키징 방법도 상당히 틀립니다. 이게 엄청나게 괜찮은데 FOWAP라고 거기다가 임직원도 보면 이게 뭐 한 3배 많잖아요 지금. TSMC가. 예. 투자도 이 중에 한 석박사 50% 나와 있더라고요. 투자 규모도 매년 45조씩 투자하는데 한 3년에 15조 3분의 1 정도 투자하고 있거든요. 이게 고객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략상 고객과 경쟁하는 회사를 하기 되게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자가 사실상 적자가 나고 있는 것 같고요. 요건 아직 발표를 안 하니까 잘 모르지만 작년 기준으로 아시겠지만 TSMC는 영업이익률이 한 42% 나오잖아요. 저 꿈의 숫자죠. 꿈의 숫자. 꿈의 숫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수율이 수율. 수율이 지금 안 나온다는 게. 메모리도 마찬가지인데 메모리. 메모리 쪽에는 좀 얘기를 하면 아시겠지만 네. 하이닉스를 가보면 재밌는 게 이게 미래 기술인데 하이닉스 2010년도에 아시겠지만 HBM1을 개발했어요. 네. 그러다가 2015년도에 HBM2를 개발했어요. 삼성이. 그때는 좀 앞섰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HBM2 1로 하면서 하이닉스는 계속 저 개발을 시작했고요. 네. 그러다가 2020년까지 오면서 시장이 없는 겁니다. 시장이 없다 보니까 삼성은 그 당시 메모리로 한 이익률이 한 40~50% 나오고 이럴 때다 30% 이상. 뭐 조금 변형이 있지만 하이닉스는 이익이 별로 안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나는데 이익이 안 나는 시장을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성자의 저주라고. 성관사. 그래서 이익이 안 나는 분야를 사실 살짝 포기한 느낌이 있었죠. HBM을.
그게 아주 패착이었죠, 패착. 예, 그거는 뭐 잘 아시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수율이 외부에서 아직 수율 얘기는 한 번도 뉴스에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수율이 지금 제가 이제 양쪽을 다 만나서 물어보면 네. 수율이 좀 심각한 것 같고요.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고. 그러면 제가 대충 알지만 네. 얘기는 할 수 없는 것 같고. 네. 이슈가 되니까. 그 수율 차이 때문에 지금 HBM3E에도 지금 뭐 들어가려고 하다가 지금 안 들어가는 것. 제가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HBM.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시장이 엄청 좋아지는데 2G에서 스마트폰을 넘어오면서 메모리 용량이 한 4배에서 5배 증가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때 삼성전자가 엄청난 호황을 누렸죠.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현재 새로운 메모리와 이게 안 되니까 메모리 우리 핸드폰 시장이 약간 정체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메모리가 조금 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H100 AI용 서버용 그게 이제 되면서 뭐 지금은 이제 했는데 실제로 기술력 측면에서도 조금 수율 측면에 뒤지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우리 서재영 상무님께서 지금은 이제 애널리스트가 아니시기 때문에 다만 이제 뭐 숫자를 가지고 연구 분석하기보다는 현장에 가서 예, 엔지니어들 또 경영자들 또 양사 혹은 다른 쪽에 서드 파티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어 보니 이제 그런 거란 말씀이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도체가 지금 좋아지니까 삼성전자도 앞으로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지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변화를 줄 거다. 그래 보면 제가 볼 때는 뭐 한 칩 설계하고 이런 쪽은 아마 뭐 좀 뭔가 변화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주면서 우리 한국 정치를 좀 다시 이끌어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의 선호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산업 지형에서 삼성전자 차지하고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 또 그 안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워낙 커서 삼성전자의 주주냐 주주가 아니냐 이걸 떠나서 삼성전자가 지금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한번 확 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아까 그 TSMC하고의 비교해서 인력의 문제, 투자의 문제에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꼭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벌써 한 2년 정도 되셨나요? 저희 방송에 나오신 지가? 한 1년 반? 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반도체 장비 업체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미용기기가 아주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반도체 장비 한미 지난번에 출판 기념회 때도 보니까 리노고 그 오너도 오시고 뭐 그랬던 걸 알고 있는데 리노고나 HPSP 이런 그 진짜 사실 이런 주식들은 뭐 굳이 엔비디아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주가 상승률이라는 측면에서도 그죠? 이런 기업들 어떻습니까? 이 반도체 장비 쪽. 그 뭐 사실 주가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한미 반도체는 이제 뭐 같이 간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하이닉스, HBM 같이 간다고 보면 되니까 엔비디아랑 제가 이 책을 쓰기 전에 한 4조였거든요. 한미 반도체가 지금 한 17조 하나요? 17.3조더라고 오늘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엄청나게 랠리를 했는데 한 10조만 넘어가는 반도체 장비 회사가 나왔으면 하는 게 꿈이다 이렇게 썼어요 처음에 서두에. 근데 지금 한미 반도체가 이제 그걸 했고요. 리노고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지금 당분간 이제 이 HBM 되면서 여러 가지 되면서 핀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2암페어가 넘어가면 핀도 녹아요. 장비가 잘못돼 가지고 원래 제품을 불량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장비들을 새로 개발한 리노 같은 거는 제가 사실은 그분 만날 때가 한 200억에 뭐 50억 여러 이익 났었어요. 뭐 한 1년에 지금 한 1,500억, 한 3천억에 1,500억 보면 되고요. 앞으로 한 3, 4년 후에는 뭐 한 4, 5천억에 한 3, 4천억 이익 나는 그런 회사로 투자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바뀔 수도 있고요. HPSB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제일 경쟁사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하고 텔 이런 회사들인데 글로벌 회사들이 시가총액 한 100조 넘는 회사들. 그렇죠. 엄청 큰 회사들이요. AMAT. 그런 회사랑 반대로 기술 개발해가지고 2011년도 기술 개발했는데 2018년도까지 매출이 거의 제로예요. 들어가는데 한 테스트하는데 3, 4년 걸리고 이게 되게 어려웠는데 그래서 들어간 다음에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률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 회사가 이제 큰 회사는 다 넣고 있죠.
아시겠지만 하이닉스, TSMC, 마이크론인데 다 넣고 있습니다. 회사가. 그렇군요. 뭐 물론 이제 좀 분야가 스텝이 작아가지고 그렇지만 네. 앞으로 이제 좀 이런 회사도 HBM이 좀 고도화되면 좀 더 그렇군요. 수요가 될 수 있는 회사로 봅니다. 미용기기도 그 뭐 M&A도 엄청 일어났고 또 뭐 상장 폐지하는 회사, 그 나빠서 상장 폐지가 아니라 좋아서 사가지고 상장 폐지시키고 그런 회사들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예. 미용기기 계속 잘 나갑니까? 미용기기는 아시겠지만 네. 한 7개 정도 상장돼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 뭐 아시겠지만 클래시스도 하고 제이시스 메디칼 뭐 몇 개가 다 한 4개 정도가 지금 거의 M&A 됐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미용기기는 우리가 2010년 8년 요 전으로 보면은 네. 한 외국산 장비 외국산이 거의 한 90% 100% 차지하고 있었어요. 네. 그때는 회사도 뭐 하이로닉이나 조그만 회사 하나 경쟁사가 그렇죠. 있었어요. 예. 지금도 있지만. 예. 근데 클래시스는 그 이후에 나타난 회사인데 예. 이제 뭐 하이풋 특정 분야지만 이 초음파라는 하이풋에서 이제 세계 1위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용기기 상장사들이 한 수출이 대부분 엄청나게 높고요. 수출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다 대부분 다 70%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국이 제조 기술이 뛰어나다 보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K-뷰티 이런 거 연관해서 계속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국이라든지 근데 잘 못 들어가고 있어요. 영국이라든지 큰 선진국에는 그런 쪽 시장이 계속 열리고 있거든요. 지금은 브라질이라든지 동남아든지 다른 데 많이 가고 있는데. 중동 같은데. 예, 그런 데 많이 가고 있죠. 근데 앞으로 이제 시장도 좀 커지면서 좀 더 성장세는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개인적인 건데요. 우리 상무님도 미용기기의 혜택을 좀 보십니까? 그런 걸 좀 시술이나 뭐 이런 거 좀 해보셨어요? 저는 뭐 샘플러로 많이 해봤습니다. 샘플러. 예. 아니 골프 많이 치잖아요. 골프 또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이게 무슨 타법이라 개구리 타법이라 하나요? 예, 개구리. 네? 이게 TV에도 나오시고 또 무슨 고교 최강전 있잖아요. 거기 우승자세요. 근데 이 선크림 이런 거 많이 안 발리시나 봐요? 저는 뭐 화장품을 거의 발라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것도 저하고 비슷하시네. 근데 치아가 상무님 치아 맞으세요? 아, 조금 뭐 데코레이션? 예. 네. 아니 왜냐면 저보다 몇 년 선배님 되시거든요. 근데 근데 건치대회 나가셔도 될 정도로 그게 뭘 하신 거예요? 예, 여기 미닛이라고 예. 뭐 새로운 어떤 치과에 예. 뭐 혁명을 일으키는 기술로 가지고 예. 이제 좀 새롭게 나타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본인 치아는 아니시군요, 그러니까. 예, 약간 데코레이션. 근데 너무 자연스럽고요. 예. 근데 진짜 한 10년 이상 젊어 보이시네. 이 치아만 이렇게 딱. 이런 얘기 해도 모르겠는데, 예. 우리 한국에 한 3만 명 정도 치과 의사가, 예. 치과 병원이 워낙 많습니다. 예. 여의도에도 한 40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치과가. 예. 건물 하나당 하나씩 있죠. 거의. 예. 그러면은 치과에서는 뭐 얘기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이 충치를 치료해서는 돈을 못 법니다. 그렇죠. 뭐 워낙 싸니까. 예. 그래서 환자가 오면 요거 임플란트를 몇 개 할지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임플란트도 엄청 싸졌어요. 어쨌든 임플란트를 해야 그래도 그나마 병원이 유지되고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니시는 어떻게 하면 이빨을 그대로 둘까 이런 고민을 하는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상장사 아니죠? 근데 상장사 아닙니다. 상장사 아니죠? 예, 다행입니다. 아이고. 예. 비상장이에요? 예. 관심이 가네, 오히려. 아무 치과나 가도 할 수 있어요? 아무 치과는 안 되고, 미니시 치과라고 거기 가야 되고, 예. 다른 데도 요즘은 이제 기술이 발전하니까 다 할 수 있을지도, 시간이 가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그렇죠. 합니다. 그런 회사들도 차세대 미용 이쪽에 대표 주자가 될 수 1등 기업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이런 회사들이 이제 뭐 어쨌든 상당히 이제 좀 그렇구나. 장점이 있어서. 방산이 뜨기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도 지금도 계속 핫한 것 같아요. 방사는 제가 보니까 네. 큰 그림에서 우리가 이제 뭐 박정희 시대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돼요. 네. 소총 맞아요. M16이라고. 네. 그 이후에 이제 국방과학연구소가 생기고. 네. 그 이후에 쭉 오면서 2000년 초반부터 2000년 들어오면서 민영화를 했어요. 민영화가 신의 한 수였다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명박 정권 때 들어오면서는 사거리 제한을 많이 풀어줬어요. 사거리.
이게 사거리 제한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생산 능력이 뛰어나고 기술로 뒷받침되는 네. 그런 나라가 됐다. 이게 하나가 제 포인트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준으로 보면 한 8조 하는 회사가 한 30년 되면 뭐 한 40조 하겠다. 뭐 이래 보는데. 꿈이 크더라고요. 하나그룹이. 예, 하나도 그렇고 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넥스원. 예, 다 똑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이 방사는 과거에 한 뭐 우리 100년인지 거의 평화의 시대였다면 앞으로 한 50년, 100년은 전쟁의 시대. 전쟁의 시대다. 지금도 뭐 큰 전쟁이 두 개나. 예, 그리고 앞으로 뭐 중국하고 대만도 계속. 그래서 이 분쟁이라든지 미중 갈등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 전쟁의 시대가 계속 이어질 거다 이래 보기 때문에 방사는 뭐 계속 좀 뭐 전망이 괜찮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방산 중에서 특히 예. 저는 항공기를 제일 좋게 봅니다. 이 항공기. 항공기. 이게 아마 신의 한 수 같습니다. 우리는. 이게 이제 우리 아시겠지만 카이에서 하는 건데 KF-21이라고. 예. 여기 이제 우리 3세대, 5세대 항공기 정도 되면 북한의 한 2, 3세대 항공기를 한 20대를 커버할 수 있다. 뭐 100대까지 커버할 수 있다. 대가? 예. 여기 보면 사거리 전투 방향도 있고. 서울 부산 4분 걸려요? 예, 6세대 오면 4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이거 마하 한 5점 넘어가면은 그래서 이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공중전에서 워낙 유리하고 이 한 대 천억 정도 하거든요. 이게 앞으로 이제 2, 3년 후에 수출되고 그러면은 새로운 또 활로를 모셔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주식이었는데 카이가 예전에. 예. 뭐 지금도 어려운 주식 같습니다. 그런데 재료는 있네요. 예. 바이오는 명암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되는 종목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바이오를 책에서 요 잠깐 덮여서 보면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요 위에 있는 거하고 밑에 있는 거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요거는 바이오의약품 바이오시밀라를 하는 회사고 요 합성의약품 제네릭을 하는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아시겠지만 삼성바이오가 매출이 지금 290억에서 2조 9천억이면 100배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배 증가할 때 뭐 유한이나 이런 데는 매출이 조금 증가하는 거고 한 2배 하는 거고 이익도 비슷하잖아요. 네. 여는 이익률이 한 실제 뭐 생산하는 이익률이 40%. 셀트렌 같은 바이오시밀라 하나 개발해서 40조가 됐단 말이죠. 그렇죠. 50조. 예. 그래서 이 시장이 훨씬 커지는 시장이죠. 그래서 요거 이제 뭐 제가 정리한 건데 조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냥. 예. 한국에 한 400개 제약사는 이쪽에 가 있습니다. 합성의약품입니다. 바이오시밀라는 바이오의약품이라고 그러는데 바이오의약품 특허 말이 되면 우리가 바이오시밀라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분자량은 한 100만, 요건 한 100 정도 미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아그라나 이런 게 우리 한 110개 군데 제약에서 만들 수 있는데 대학원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요런 거는 못 만듭니다. 주사제인데. 세포 배양하기 때문에. 키트루다 같은 건 한 25조 팔린 거고요. 작년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형적인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이 가 있는 거죠. 여기에 갔던 회사들은 주가가 뭐 알테오전도 아시겠지만 한 100배, 200배 올랐죠. 뭐 삼천당 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삼천당. 엄청 올랐죠. 그래서 어쨌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큰 제약사 중에서 어디 가면 종건당, 대웅, 동아 이 세 개가 지금 이쪽으로 가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이쪽으로 열심히 해보겠다고. 예.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바이오 의약품을 이게 왜냐하면 매일 약을 먹어야 되는 거 주사 한 방이면 6개월 동안 안 먹어도 되고 이런 게거든요. 비용도 줄고 예. 정부에서도 이걸 되게 밀어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바이오 의약품 관련된 거는 성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예. 일반 바이오 개발 같은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럼 뭐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예. 그리고 기존의 제너릭 이렇게 뭐 유한, 한미, 녹십자부터 쫙 나오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좀 계속 뭐 변화를 주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제네릭이든 뭐든 이렇게 하방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번 돈으로 이쪽으로 과감하게 시프트하는 회사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 회사는 일부 바이오 벤처는 이건 뭐 아니면 그냥 꽝이니까. 예, 그런 회사들은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가지면은 뭐 좀 괜찮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종근당, 동아, 대웅 이런 회사들이 가고 동아라는 게 동아제약. 예, 동아제약입니다. 그 뭐 탑 10 안에 드는 회사들이니까. 그런 회사들이 지금 이쪽으로 가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한양이도 그렇게 변신하려고 계속 노력한 회사죠. 근데 뭐 유한양 내부적으로 그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종목
기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관심 가는 1등하고 있는 회사들이 속해 있는 그 산업 섹터를 저희가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을 해보는 건데 지금까지 거명이 안 된 산업 쪽에서 야 이거 4차 산업 혁명이다 이렇게 할 만한 어떤 그룹이 있다거나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4차 산업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이게 좀 정의가 어려운데 저는 뭐 ICBM이라는 용어를 써요. 예. 대륙간 탄도미사일. 예. 근데 4차 산업에 적용하면 IoT, 예. 클라우드, 예. 빅데이터, 예. 모바일. 아, 그거 만드신 용어예요? 뭐 그냥 제 생각이 그럼 쉽잖아요. ICBM. 예, 대륙간 예. 탄도 원래는. 원래는 이제 예. 그래서 사실은 뭐 몇 개 몰로코 같은 회사가 예. 이는 몰로코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예. 몰로코나 뭐 우리 메시지 서비스 하는데 세계 1등이 있고 요 쉬우면서 어떻게 보면 잘 진입하였고 예. 뭐 구구학번 안익진 대표가 만든 회사인데 뭐 22년도에 한 1,000억 정도 이익 났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단연 세계 1등이거든요. 예. 이는 퍼포먼스 광고 쪽에 뭐 글로버추얼 패션도 있고 그런 4차 산업 쪽에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AI도 AI 관련돼서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뭐 세계 1등도 약간 그쪽하고 관련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칩하고 관련돼 있는데 뭐 한미 반도체도 그쪽 관련됐다고 봐야 될 수도 볼 수도 있다 생각. 그다음에 이제 비상장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퓨리오사 같은 회사들 몇 개 이렇게 그런 회사들도 합병했잖아요 이번에. 예? 합병했죠. 예, 합병했죠. 프리오사하고. 그런 회사들이 그 합병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예, 예. 갈리더라고요. 예, 예, 갈리긴 하지만 네. 뭐 퓨리오사 AI 칩을 하는데 네. 아무래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둘이서 해야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리벨리온이라는 회사하고 퓨리오사라는 회사하고 합병 선언했잖아요. 몇 주 예, 전에.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이제 밸류가 되게 높았는데 예. 어쨌든 뭐 그 밑에 DBX라는 회사도 있고 거기서 투자를 최근에 한 뭐 700억 정도 받은 것 같은데 6, 700억인가? 근데 6, 700억 투자받아서 그게 가능합니까? 그쪽 일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로 예. 잘 생각해 보면 큰 변화의 흐름이잖아요. 예. 우리가 엔비디아가 사실은 한 15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예. 회사도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걸 잘 생각해 보면 돼요. 이게 챗 GPT나 AI나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쪽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두 명이 100명을 커버할 수도 있고 잘 하면은 남이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가면은 뭐 가능하다 이래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칩을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먼저 진입했어요. AI는. 네. 그래서 불란서라 아시겠지만 일본 이런 데보다는 훨씬 칩 개발하는 회사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좀 역사도 좀 돼 있고 지금은 그쪽에 또 특히 뭐 해외에서 개발하던 친구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런 개발 노하우도 같이 섞으면 뭐 가능성은 뭐 있어 보인다. 뭐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렇군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그 젠순왕이 뭐 처음부터 젠순왕은 아니니까 그죠? 예. 예. 거기서 정말 힘든 시절을 겪었는데 지금 젠순왕이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되고 엔비디아가 불과 뭐 1, 2년 사이에 시가총액 1등이 될 줄이야 진짜. 야, 근데 그런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예. 진짜 전 세계 통하는 하나 히트작을 내면 상상할 수 없는 부와 그죠? 예. 그런 것 같은데 그런 회사가 보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근데 찾아다녀야지 보이지 그냥 책상에서 앉아가지고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글로벌 넘버원 K기업이라는 게 사실 애널리스트들이 발굴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경험이 많은 우리 서재영 상무님 같은 분이 현장을 막 뛰어다니면서 이거다라고 했을 때 그 히트 레이쇼가 더 높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1년 반 전에 나왔을 때 얘기 좀 듣는 건데. 감사합니다. 과찬입니다. 예. 물론 이제 틀린 것도 있으시겠죠. 예. 단지 노력할 따름이죠. 예. 지금 1등하고 있는 기업을 살 게 아니라 1등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사야 된다. 지금 1등하는 기업, 지금 다 주식 다 된 거 아니냐. 투자 수익률이랑 측면에서 그런 경고의 메시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거는 제가 좀 동의를 하지 않는. 왜냐하면 뭐 1등하는 기업이 계속 점유율이 너프로 가느냐, 아니면 뭐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그건 체크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근데 이미 검증된 회사가 더 잘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우호적인 환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수출도 우리가 지금 환율이 지금 일본은 N이 100에서 160 근처 159 이래 가는데 우리가 이제 1380 얼마인데 그죠? 그럼 환율도 저는 뭐 1400원, 1500원 이렇게 갈 수 있다 보는 거죠. 그럼 1등하는 기업은 환율이 대부분 수출 비중이 높으니까 네. 우리나라는 환율에 대해서 좀 올라가면 뭐 대해서 어려운 걸로 생각이 그렇지만 이런 기업에는 되게 우호적일 거고요. 1등한 기업들이. 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또 아무래도 이제 기술력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급 측면에서도 네. 제가 이제 느끼면은 1등하는 기업이 점유율이 높아지고 글로벌 탑 10, 뭐 탑 5에 다 거래를 하게 되면은 외국인 지분율이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길게 보면. 네.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거래처가 뭐 글로벌 탑 10 중에서 뭐 4개를 거래했는데 6, 7개 거래한다 그러면 뭐 반도체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탑 10, 탑 5 중에서 5개 다 거래한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주식이죠. 그러면 그게 이제 그 회사 커지면은 같이 커갈 수 있는 회사니까. 그러면 수급 측면에서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등 기업이 계속 더 물론 이제 좀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하기야 2등이 1등을 극복하려면 그런 경우도 잘 안 나오죠 요즘에. 그죠? 뭐 보통은 과거에는 이제 1등 하는 기업에서 나와서 창업하면 1등을 제치는 경우는 되게 많았죠. 뭐 하나투어 같은 데도 있었고 뭐 지금은 뭐 사실 그것도 거의 불가능하죠. 지금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술기업의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것 보호가 옛날 같지가 않기 때문에 네네. 더더군다나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투자 측면에서도 고민하지 말고 지금 1등 하고 있는 기업을 포트폴리오에 사라. 예, 뭐 이런 말씀이시네. 저는 뭐 그렇게 좀 잘 골라서 그쪽에 이제 좀 시장에 가 있으면은 그렇군요. 한국에서 좀. 근데 개인들은 뭐 그 중에 몇 개 딱 그냥 완전히 저 챔피언 주식이 되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거죠. 막 이제 사 들어가고 국내 주식도 뭐 한미반도체가 더 오를 수도 있지만 또 한미반도체 그리 좋다니까 또 그때 들어갔다가 단기간에 또 이게 조정받을 때 또 실망하고 팔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근데 상무님은 네트워크도 좋으시고 옆에서 되게 보좌해 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좀 알아봐. 그러면 또 알아도 보고 연락해봐. 그러면 사실 움직이는 회사 같은 분 아니에요. 그래서 탐방도 가시고 뭐 전문가도 모셔서 세미나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개인들은 이거 못 하잖아요. 예.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뭐 본인의 관심이 중요할 것 같아요. 개인들은 뭐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특히 이제 요즘은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터 같은 거는 웬만하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예. 다 체크할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뭐 유튜브 같은데 우리 3프로 같은 데도 그런 회사를 많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관심을 가지면은 자기가 조금 더 연구를 하면은 네. 분야를 좁혀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조금 더 연구하면 요즘은 또 회사의 홈페이지라든지 뭐 전자공시 들어가면 다 회사 연락처가 담당자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만나주는 데가 많고요. 안 만나주는 데 있지만 만나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건 저희나 뭐 개인이나 비슷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안 만나줘도 전화로라도 이렇게 몇 가지 확인하면은 요즘 공정공시도 있고 이래서 뭐 미래는 예측을 잘 못하겠지만 뭐 콘센서스 같은 건 발표된 거는 얘기해주고 해낭의 과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이런 걸 알면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관심의 뭐 정도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 하기보다는 본인이 관심 분야를 좀 집중해서 하면은 그렇군요. 할 수 있다. 저도 뭐 여러 개 산업이 있지만 한두 개 산업을 주로 집중 보는 편이거든요. 지금 반도체하고 뭐 미용기기, 뭐 방산 이런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조선 어떻게 보세요? 조선도 방산 일부 하긴 하는데. 조선은 뭐 저희가 이제 사실은 현대중공업 가스선 LNG선이 메인인데 사실은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 최근에 이제 수주가 좀 잘 돼가지고 주가 좀 오르지만 큰 그림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인력 문제도 심각하고요. 뭐 50여 년 때문에 납기를 못 맞추는 경우도 많고 특히 뭐 HD 현대중공업은 한 5천 명 베트남 사람들 데려와서 1년간 지금 교육시켜서 올해부터 투입해서
작업을 하더라고요. 용접 같은 거 하려면 한국 사람들 잘 안 하잖아요. 큰 그림에서 보면 이제 LNG 빼고 고부가 같이 있으면 빼고는 밑에 거는 아예 거의 안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장은 그렇게 성장 한계가 있어가지고 쭉 가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엄청나게 장기적으로 가야 될지는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렇군요. 뭐 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거는. 네. 사실 굉장히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를 한두 개 내셔서 여러분들 다 기억에 남는 금융시장에 굉장한 히트를 친 분들도 많이 있죠. 야, 그때는 그분이 얘기를 진짜 열광하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이 금융시장이라는 게 밀림이나 정글과 같아서요. 정말 내공이 깊지 않으면은 반짝 히트 혹은 후폭풍이나 후유증에 굉장히 시달리게 하는 결과물들을 많이 내고 그분 요즘 뭐 하시나?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지? 이러한 얘기들을 후일담으로 듣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90년대도 있었고 2000년대도 있었고 IMF 전으로도 있었고 그런데 이 금융시장에서 35년 이상 이렇게 꾸준히 고객들과 또 투자자 여러분들과 계속 관계를 맺으시면서도 정상의 자리를 잃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든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이분이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걸 실행에 옮기든 아니든 또 찬성하든 반대하든 이렇게 귀를 기울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1년 반 있다가 또 한번 모실 텐데 그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될 듯합니다. 모쪼록 우리 서재영 상무님 업계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적어도 70대 중반까지는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짧게 얘기했나요? 아니,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좀 민망합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덕을 보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자, 오늘은 NH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 강북센터의 서재영 PB, 서재영 상무님을 모시고 코리아 글로벌 넘버원 K기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종목 얘기를 어쩔 수 없이 좀 섞었습니다마는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right now 사실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류의 글로벌 넘버원이 넘버원으로서의 기업 그리고 넘버원이 될 만한 기업을 투자의 아이디어로서 좀 천착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무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번 신가대화 시간에 조금 더 깊이 있고 좋은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